노다지 썰전.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광풍이 지나가고 공급망이나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지금 HD 현대건설기계의 2026년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HD 현대건설기계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국 시장의 부진과 각종 비용 부담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고전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있게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명확한 장비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또 유럽이랑 신흥시장의 성장을 이끌면서 아주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이 관세 문제,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이 있고요. 또 올해 9월부터 가동될 신규 공장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앞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HD 현대건설기계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2년간 정말 힘든 숙제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건설 경기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고요. 딜러사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건설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걸 저희가 과잉 재고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재고를 다 팔기 전에는 새 장비를 주문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HD현대건설기계가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재고를 거의 정상 수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창고를 비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제는 딜러들이 먼저 팔 물건 좀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신규 장비를 팔아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재고를 성공적으로 줄였다는 점은 그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고가 비었다고 해서 바로 주문이 쏟아질까요? 결국 물건을 사줄 손님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성장 동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장비 교체 주기의 도래입니다. 건설 장비는 자동차처럼 영원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의 장비 판매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가 바로 2022년과 2023년입니다. 계산이 간단하죠.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던 그 장비들의 교체 시기가 바로 올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가 좋네 나쁘네 하는 그런 거시경제 전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굴러가고 있는 장비들의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수요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죠. 이건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거의 달력에 적힌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신흥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유럽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인도 같은 신흥시장은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건설 장비가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이처럼 탄탄한 내부 준비와 강력한 외부 수요가 맞물리고 있으니 2026년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전체 매출에서 거의 30%에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의 상황입니다. 유럽과 인도에서 아무리 선전해도 이 가장 큰 시장인 북미가 흔들리면 전체 실적은 좋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 문제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엔 100원에 만들던 걸 이제는 110원에 만들어야 하는 셈이죠. 그럼 당연히 판매 가격을 110원 이상으로 올려야 이익이 남는데 지금 북미 시장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여전히 창고에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들은 재고를 털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팔려고 할 텐데 우리만 관세 때문에 올린 가격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고 그만큼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엔진을 공급하는 인프라코어 사업부도 이 관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서 회사 스스로가 올해 2026년에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이전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회사가 직접 올해는 이익을 좀 덜 남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한 셈인데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네, 미국 시장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 그림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유럽과 신흥 시장의 성장세가 그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럽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요. 딜러 재고도 아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올해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지에서 아주 역량 있는 딜러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라서 시장이 좋아질 때 그 과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 속도가 과연 미국 시장의 부진을 다 메울 만큼 빠를까요? 저는 거기에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규모도 봐야죠. 신흥 시장, 특히 인도의 성장세는 회복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폭발에 가깝습니다. 지금 인도 공장은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려도 주문량을 다 맞추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HD 현대건설기계는 선제적으로 딜러 재고를 거의 다 털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하반기에 미국 건설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 쌓아둔 재고부터 팔아야 하지만 HD 현대건설기계는 바로 따끈따끈한 신규 장비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 재고 떨이 앗대 우리는 신제품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입니다. 유럽과 인도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부진이 전체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 장비 시장, 특히 돈이 되는 선진 시장의 핵심은요, 주택 건설이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주로 쓰이는 미니 굴착기 같은 소형 장비 시장입니다. 그런데 HD 현대건설기계는 이 시장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었죠. 이 시장은 이미 밥캣이나 구보타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꽉 잡고 있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입니다. 단순히 제품 몇 개 출시한다고 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촘촘한 딜러망을 확보해야 하고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는 AS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후벌주자로서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며 수익을 내기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럽과 인도에서 열심히 번 돈을 미국 미니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하느라 다 써버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큰손이었던 중국 시장 역시 올해 점진적인 회복만 예상될 뿐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믿을 구석은 유럽과 인도뿐인데 이 두 날개만으로 미국의 역풍과 신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지적은 일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산 공장 투자와 같은 비용 문제를 단기적인 부담으로만 보는 것은 좀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미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장기 투자입니다. 건설 장비 산업은 한번 특정 브랜드의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다른 브랜드로 바꾸지 않는 이 충성도가 아주 높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밀려올 교체 주기 수요와 신흥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와 시장은 결국 눈앞의 숫자로 말하는 실적을 보게 됩니다. 군산 신공장, 미래를 위한 훌륭한 씨앗이죠. 하지만 모든 씨앗은 땅에 심고 물을 줘야 싹이 트지 않습니까? 올해 9월 공장이 완공되고 4분기부터 발생할 감가상각비와 초기 운영비가 바로 그 물값입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물값 청구서는 당장 이번 분기 실적부터 날아온다는 겁니다. 공장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돈이 나갑니다. 이걸 고정비라고 하죠. 공장을 짓자마자 생산량이 100%에 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을 목표치까지 서서히 끌어올리는 이 램프업 기간 동안은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장기적인 비전이 훌륭하다 해도 연속되는 실적 악화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비용을 상쇄할 만큼 다른 쪽에서의 성장이 강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관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리스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덮고도 남을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유럽과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이런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 당장의 분기 실적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말씀에 바로 반박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 사업의 관세 영향입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명백한 악재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낮춰 잡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엔진 사업 때문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엔진을 사주는 주 고객사들이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처럼 관세를 얻어맞고 있는 다른 건설 장비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세 때문에 우리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객사인 그들에게 엔진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죠. 내 비용은 늘었는데 가격은 못 올린다. 그럼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비용 압박 요인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로만 넘어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판매된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활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이 팔려나간 장비들의 교체 수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제학자의 전망보다도 확실한 실적 개선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체 주기의 도래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건설 장비 산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업은 결국 최종 수요처인 건설 경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추고 도로 공사가 줄어드는데 건설사들이 과연 최신형 굴착기를 사려고 할까요? 물론 노후 장비는 언젠가 교체해야겠죠. 하지만 달력에 약속이 잡혀 있어도 당장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약속을 미루게 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지갑 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계속 지연되거나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경우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직 쓸만한데 1년만 더 쓰자는 식으로 장비 교체 시기를 미룰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교체 주기의 효과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HD 현대건설기계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관세 장벽과 그로 인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군산 신공장 가동했다는 초기 비용 부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과 신흥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단기 리스크들이 올해 실적에 미칠 영향을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24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던 재고 정상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명확한 장비 교체 주기와 유럽, 인도 등 성장 시장의 견조한 수요는 이러한 우려를 넘어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기 요인과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논의처럼 HD현대건설기계의 2026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더 무겁게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교체 수요와 신흥시장의 성장에 더 큰 기대를 걸 것인가? 오늘 제시된 양측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의 미래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